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추석 전에 그 건강 세미나 하고 벌써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많이 건강하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아까 우리 준비 찬양 할 때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롭게 또 그 찬양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건강 세미나 왔는지 아니면은 부흥회 왔는지 몰라가지고 꼭 지금 부흥회를 해야 될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건강 세미나는 제쳐두고 바로 부흥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분위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까지 오늘 부흥회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 규절을 했습니다. 건강 세미나하고는 너무 또 맞질 않는 건데 오늘 참 어느 규절을 또 할 건가 생각하다가 이 규절을 했는데 제가 저를 이제 처음 전도하신 분이 지금부터 이제 45년 전에 1970년도죠. 예, 저를 전도를 했는데 그때 저한테 와가지고 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하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자녀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제 했는데 제가 가장 깨름직한 게 뭐냐면 자꾸만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되게 싫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16살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이 졌다고, 예? 내가 전도하신 분보다는 나이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죄를 졌어도 자기가 많이 졌지,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죄인 했느냐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서 그냥 끄떡끄떡 알았습니다라고 하고서, 예? 한마디로 지나자라지 하고서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요. 예, 그날 그랬는데 전도지를 제가 잘 안 받아들이니까 전도지를 한 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를 그냥 고맙다고 하고 전도지를 한 장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기분이 굉장히 상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전도지를.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한번 쭉 읽어보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오늘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늘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의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성경이 전도지에 있는 거예요. 그냥 쭉 읽는데 그냥 갑작스레 확 제 몸이 뭐한테 그냥 잡힌 듯 하면서 막 눈이 뽑아지고 막 팔이 뒤틀리면서 팔이 잘라지고 막 다리 잘라지고 막 몸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지나가 보니까 한 시간 정도를 막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아니 진짜 16살에 죄가 있어도 얼마나 죄가 있겠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를 보여주시는데 이거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죄진 거를 쫙 영화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데 지금도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1원에 사탕 2개씩
팔았잖아요. 옛날에 아마 옛날 분 기억하실 거예요. 전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저는 분명히 1원에 사탕 2개를 샀는데 제 친구가 계산하는 도막에 그 사탕을 훔쳤어요. 사실은. 그냥 훔쳐갖고, 아니 저는 몰랐죠. 나왔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나 사탕 가져왔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산 거하고 훔친 거하고 같이 해갖고 같이 나눠 먹던 생각이 나요. 그것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같이 애들하고 놀면서 욕해갖고 아버지한테 혼난 생각, 이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하면서 그냥 조목조목 보여주시는데 제가 죄 짓고 잘못한 것만 쫙 파노라마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바로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쫙 비춰주시는데, 제가 그렇잖아요. 영접하고 멋있게 또 옛날에는 이제 막 그런 얘기, 번호게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중생이라고 해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막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막 끔찍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잘 얘기 않잖아요. 또 강조 안 하고.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나훔, 참 진짜 나훔에 대해서 설교 말씀 제가 60년 동안 설교 들었어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나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참 진짜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지 한 장, 그게 정말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도 뭐 제가 오는데 누가 전도지 주길래 받아갖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전도지가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면은 전도지 갖고도 사람을 그렇게 크게 바뀔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진짜 팔 다 잘리고 눈이 다 뽑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나중에는 다 하면서 그 귀절 하나 있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귀절 하나만 가지고 그 의지하면서 제가 정말 번호게인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여기 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아마 그 제가 그동안 간증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저하고 비슷하게 참 하나님께서 죄를 깊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회개하는 그런 경험을 한 분들도 있어서 그래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정말 감사하고요. 참 오늘 또 이렇게 그 한 학기, 저는 한 학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가 7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당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당뇨가 굉장히 참 무서운 병이고 참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든 병인데, 오늘 당뇨에 대해서 할 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당뇨 하기 전에 이제 지난주부터 한 거를 이렇게 가만히 리뷰해 보면, 지난주에 개똥쑥이라는 거를 아마 하셨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개똥쑥이 뭐냐? 대체 이거 뭐 우리 시골에서 보면 뭐 길거리가 흔했던 게 개똥쑥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효과가 있냐 해갖고 뭐 항암작용도 있고 뭐 면역증진도 있고 뭐 말라리아, 댕기열 치료도 있고 이렇게 갖고 지난주에 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지난 하고 그 사이에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됐는데 이게 중국 분이에요. 중국 사람이 처음으로 노벨상을 탔는데 개똥쑥 갖고 탔어요. 개똥쑥 갖고. 이분이 1955년도에 연구소에 들어가갖고, 중국 전통의학연구소에 들어가가지고 67년도부터 모태똥이 개똥쑥 갖고 말라리아 치료, 개똥쑥 갖고 연구하라고 해갖고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말라리아 치료 지난번에 그 연구를 여지껏 한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85세 여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중국 최초로 탄 거예요.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우리
건강 세미나 할 때 얘기한 건데 이거 가지고 그래 하고서 이렇게 중국의 반가운 소식도 지난주에 있었는데,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서 뭐가 있냐면 월병 있잖아요. 중국에 가면 월병 아주 유명하고, 또 월병을 또 아주 고급화시켜 갖고 뇌물로도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이 월병을, 비싼 월병은 못하게 할 정도로 월병이 추석 때 굉장히 유명한데, 중국에서 첨단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지금 보니까 2005년도 7월 3일인가 그렇게 날짜가 찍혔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어떤 분은 놀랄 거, 그렇게 중국이 노벨상까지 타는데 그 정도로 하이텍인가 첨단인가. 그렇지만 여기다가 방부제를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으면은 10년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 월병을 먹기도 하지만 방부제도 반은 먹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이제 수업하면서 들었던 오염된 환경 오염이 이것도 얼마나 심하면은 참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정도로 참 그런 지난주 리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중독에 대해서 지난 말씀드렸고, 알루미늄은 알츠하이머라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을 쓰는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주도 제가 이렇게 TV에 나와서 뭐 음식하는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저거 쓰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막 그냥 TV 프로그램에서 막 알루미늄 포일 갖고 쓰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게 알츠하이머인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캔커피 얘기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주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하나 까먹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즘 이제 어른들은 잘 안 하는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 겨드랑이 냄새, 뭐 한국 사람들은 별로 냄새도 안 나는데 겨드랑이 냄새 난다고 데오트란트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아마 쓰는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데오트란트가 주성분이 염화 알루미늄이라고 갖고 이제 고체 상태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냄새를 없애는데, 그때 겨드랑이에서 흡수가 상당히 잘 돼요. 그래서 뭐가 흡수가 될까요? 알루미늄이 흡수가 돼요. 알루미늄 흡수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먼 걸로 보면은 그게 이제 중독되면은 알츠하이머가 되지만, 가까운 실내에는 뭐가 되냐면은 바로 유방암의 원인이 돼가지고 이 겨드랑이 쪽으로 유방암이 몽골이 잡히는 암이 생기는 것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래갖고 연구해서 조사해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쓰고 나서부터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자, 혹시 여러분들 집에 또 아니면 자녀들이 지금 데오드란트를 쓴다고 그러면은 당장 멈추게 하고, 저희가 배웠던 EM 있잖아요. EM을 스프레이 해갖고 EM을 잘 뿌리면은 냄새가 안 나니까 빨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상표가 잠깐만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위산 과다가 되면은 뭐 속이 안 좋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제산제 쓰는 거 있잖아요. 제산제, 뭐 겔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겔. 그것도 주성분이 알루미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속이 안 좋다고 자꾸만 쭉쭉쭉쭉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막 저렇게 빨아먹는 거, 겔 뭐라고 하는 거. 그거를 너무 상습적으로 쓰시면은 그것도 아까 얘기대로 알루미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알루미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폰 때문에 지난주에도 뉴스에도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스마트폰 때문에 난청이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셀이라고 유모 세포는 한 번 손상이 되면은 회복하기가 힘들다. 물론 뭐 지금 먼저 제가 가르쳐드린 이런 걸로 갖고 회복된다고 하지만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너무 큰 소리로 듣지 않는다.
그래서 유모세포, 우리 헤어셀을 굉장히 아껴야 된다. 앞으로 100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유의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오늘이 끝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귀를 했으니까 오늘은 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당뇨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눈 건강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 건강에 좋은 음식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하고 결명자차하고 루테인이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광고가 잘 안 나오는데 한때 블루베리가 신문 광고에 나오면은 블루베리보다 더 눈에 좋은 좋은 거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하고 그 광고에 크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블루베리가 이제 신문 광고에서 보면 눈에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결명자차라고, 결명자차는 이제 많이 드셔보시고 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루테인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개 지금 건강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연세가 또 있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급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빨리 그렇게 했습니다. 자,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는 사실이고, 보라색의 안토시아닌이 시력 회복에 굉장히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고, 갈아서 드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그냥 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에 좋기도 하지만 또 항암에도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제일 가격이 싸고 또 흔히 많이 먹을 수 있는 이제 결명자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결명자차를 이제 국산을 구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또 쉽지 않더라고요. 국산. 지금 대부분의 베트남이나 무슨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건데,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또 직접 끓여서 먹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산을 차를 구하려고 했는데 겨우 찾았어요. 겨우. 그래서 찾기가 쉽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결명자차가 눈 건강에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차를 만들어 갖고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가격 대비 눈에 효과가, 일반적인 눈의 효과는 결명자차가 제일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명자차의 효능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눈에 열을 내리고 또 눈을 맑게 하는, 또 맑고 밝게 하는 거, 그다음에 각막 혼탁, 시력 감퇴, 결막염, 그다음에 이제 눈 말고는 변비 개선하고 혈압 조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낮춘다 하는 게 결명자차. 그래서 우선 눈이 좀 침침하고, 요새 TV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꾸 보니까 눈이 항상 침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결명자차를 드시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루테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루테인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이제 눈 구조로 보면은 눈 앞에 있는 것이 수정체고, 우리 이제 눈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망막이라고 하고, 망막 가운데를 이제 황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시세포의 90%가 바로 이제 황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황반 변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황반 변성 걸리면은 이제 시력을 잃을 수다, 실명이 잃을 수다. 근데 이제 황반이 바로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는 황반입니다. 그래서 황반의 주성분이 이제 루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테인이 무슨 상표가 아니고 황반의 주성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황반 변성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요즘에 눈이 굉장히 다 안 좋지만 루테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루테인이 부족하면은 여기 이제 남산 뭐 타워 보이잖아요. 찌그러져 보이면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찌그러지면서 가운데 이렇게 검은 점 같은 것이 보일 정도면은 이제 황반 변성이 돼 갖고 이제 시력을 잃는 그런 증상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루테인의 효과로 하면 뭐냐면은, 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은 이제 눈이 굉장히 피곤하고 눈이 침침해지는 거 하는 거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광이라고 하는 그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색광이 이제 망막을 손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망막을 손상시키면서 눈 질환을 일으킵니다. 망막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황반이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 건데 손상을 시킵니다. 그런데 루테인이라고 하는 그 영양소는 청색광으로 손상된 망막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역할은 자외선으로 손상된 그 수정체 손상도 이제 회복시킨다 하니까, 사실 그 이제 결명자차는 이제 일반적으로 쭉 드시는 게 좋고, 이제 루테인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꼭 드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는 그 포함된 음식은 뭐냐? 시금치나 뭐 케일이나 브로콜리나 당근이나 뭐 호박 같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고, 이제 그 건강식품으로 만들 때는 그런 데서 뽑기가 힘들으니까 이제 마리골드 꽃이라고 하는 금자나에서 이제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 루테인은 뭐 그냥 마냥 먹는 게 아니고 하루에 적정량 20mg까지 이하로 먹어야 하고, 꾸준히 먹어야 또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뭐 어른이나 또 젊은 애들이나 다 지금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눈이 안 좋은데, 루테인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또 그 음식도 잘 먹게 하고, 꼭 필요하면은 이제 이런 건강 그 보조식품도 좀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추석 전에 그 오염된 환경 그때 강의할 때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해도 너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막 한 가지라도 막 더 하려고 막 그런 마음에서 한 거지, 여러분들 뭐 골탕 먹이려고. 저도 힘듭니다, 사실은. 근데 막 하나라도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싶어갖고 하다 보니까 해도 너무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은 좀 아주 핵심적인 것만 다 골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자, 당뇨병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 당뇨병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시키기가 쉬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하면서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어려운 거를 가장 쉽고 우리 참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도 속속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잘 집중하셔갖고 당뇨병만 잘 이해해도, 잘 배웠어도 우리 건강생명이나 7번 했는데 오늘만 이해해도 큰 득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당뇨병이 흔하기 때문에 어디 신방 가시든지 뭐 병문안 가셔도 또 웬만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니까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같이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이 좀 거시기 하네요. 그죠? 네, 그림이 어떤 아저씨가 뭐 오줌을 넣고 있는데 밑에 개미가 뭐 달다 하면서 그렇게 막 뭔가 입맛 따시고 있는 건지 이제 그림이 좀 거시기한데, 이게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당뇨병의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뇨라고 하는 건 뭐 다른 것보다도 이따 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줌에서 이제 포도당이 같이 섞여 나가는 거를 이제 당뇨라고 그렇게 보는데, 지금 뭐 옛날에는 이제 뭐 측정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이제
개미들이 있는 데 가서 이제 오줌을 이렇게 놓아보면은 개미가 막 달려 들어가고 맛있다고 막 달달달달 하면 아이고 내가 당뇨구나 하는데 별 반응도 없고 도망가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은 또 산에 가서 오줌을 넣어도 꼭 개미 집에다가 오줌 넣는 사람이 있어요. 개미들도 얼마나 애써갖고 집을 지어놨는데 거기다가, 예?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개미 집에서 한 30cm, 1m 정도 떨어진 데서 오줌을 넣어야지, 집에다가 해갖고 다 무너뜨리고 다 부서뜨리면은 거기는 뭐 완전히 그 쓰나미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핵심적인 그림입니다. 이게 당뇨병의 핵심적인 그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국 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just one can a day increases your chances of diabetes by 20%. 하루에 그 콜라를 코카콜라 아니더라도 하여간 콜라를 한 개씩 먹으면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0%나 커진다. 이것도 무슨 소리야?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콜라가 굉장히 안 좋은데, 과연 콜라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하는 거는 우리 같이 하면서 알아보면 좋겠어요. 당뇨병 나왔는데 웬 또 세종대왕이 이렇게 근엄하게 이렇게 나타나셨나, 그렇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 세종대왕은 뭐 우리 누구든지 잘은 몰라도 누구든지 다 존경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최고 대통령, 특히 요즘에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글, 훈민정음 통해서 한글이 우수성을 너무 잘 알아요. 지금 한글 아니고 한자로 뭐 메시지 보내보셨어요? 저는 보내본 적은 없지만 한자로 메시지 보낸다면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한글 얼마나 좋아요. 막 학생들 보면 막 양손으로 뭐 칙 하고 그냥 난리나. 자, 그거 다 훈민정음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만든 거. 이 업적으로 보면은 세종대왕만큼 대단한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세종대왕은 빵점이에요. 건강측면. 자, 어떻게 그 빵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임금의 수라상입니다. 임금의 수라상. 진짜 잘 먹은 거죠, 사실은. 뭐 지금은 이거보다 더 잘 먹어요, 사실은. 이것도 보다 더 잘 먹을 때가 있는데, 어쨌든 옛날로 보면은 전국에서 좋은 거 다 해가지고 임금의 수라상을 이렇게 해서 보통 하루에 5번씩 그 임금한테 하고, 3번은 정식이고 2번은 이제 간식인데 대체력이래요. 그래서 이제 금방 또 나오지만 세종대왕은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주 고기를 사랑해도 진짜 고기를 사랑해서 5번 수라상에 고기를 육식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안 오면은 그렇게 얌전하시고 점잖으신 분이 고기 없으면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감히 어디 내 수라상에 고기가 빠졌냐 해가지고 굉장히 역정하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뭐냐면은 운동을 잘 알아요. 되게 이제 책을 좋아하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운동을 잘 안 찾아요. 근데 세종대왕께서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오죽하면 태종이 세종 보고 직접 좀 운동 좀 해라, 무예를 익히든지 뭐 또 우리 그렇잖아요. 책 같은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또 운동 잘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책 읽기만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29세, 30세 이때부터 당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35세에 당뇨병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세종이 이제 말년에 가면서 이제 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족부교행이라고 해서 다리가 썩고,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종기가 생기고, 다 뭐냐면은 이게 당뇨병의 합병증. 그래서 말년에 세종이 이제 세종대왕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 가지 병이 겨우 나으니
다른 한 가지 병이 또 생김에 나로 쇠로함이 심하다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세종이 나중에 훈민정음 만들 때도 거의 누워 있다시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훈민정음 몸이 쇠하셔서. 그래서 이제 아쉬움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따 나오지만 영조 같은 경우는 83세까지 살았거든요. 83세. 세종이 83세까지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세종대왕이 그때 우리 그 개법교회 건강 세미나에 더군다나 이렇게 당뇨 특집할 때 이렇게 오셨으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랬으면 83세까지 살으셨을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초정약수터 있잖아요. 초정약수. 여기는 이제 충북 청원군 그러니까 내수 초정리에 이 누나하고 뭐 당뇨 때문에 117일 동안 머물러 가지고 지금도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라고 하는 걸 아직도 그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종의 이제 이제 그 의사였죠. 전순이라고 하는 분이 그 타락죽이라는 걸로 이제 그 치료를 했습니다. 타락죽은 이제 쌀죽인데 거기다가 이제 단호박, 뭐 고구마, 흑임자 오고 그렇게 첨가하고 영양죽을 만들어 가지고 참 그 세종대왕이 워낙 몸이 안 좋으니까 그 당뇨 때문에 이걸로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치료를 해가지고 보통 그 조선 시대의 왕의 평균이 47세였는데 그래도 세종대왕은 53세까지 그렇게 나중에는 거의 누워 계셨지만 이제 그렇게 치료를 했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대왕하고 이제 비교되는 이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 그래서 영조는 이제 83세 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깐깐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참 영화 사도세자 사도라고 하는 영화 지금 한참 뜨고 있잖아요. 예, 그 사도의 그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영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업적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뭐 세종대왕하고 비교해서는 어떤 업적을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영조는 이제 그 장수 비결이 뭔가 영조의 장수 비결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영조는 원래 그 숙종의 이제 아들인데 이제 뭐 정실이 아니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고생도 좀 했는데 영조는 이제 첫 번째가 소식을 통해서 건강을 이제 했어요. 왕이 소식을 했어요. 왕이. 아까 세종대왕은 5번 오는 거 드시면서도 고기 없냐 더 가져와라 뭐 이제 이렇게 가지고 드셨는데 그 영조는 소식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아까대로 5번을 가져오는데 3번으로 줄여라. 그리고 반찬도 너무 많다. 반으로 줄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소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행을 통해서 운동을 신천했다. 미행. 어디서 미행 우리 많이 쓰는 미행인데 이 미행은 이제 왕이 이제 옷을 평상복을 입고 그 백성들을 이제 순신. 우리 대통령도 이렇게 시장 같은데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암행어사처럼 그렇게 다녔는데 그게 이제 재위 기간 동안에 500회를 그러니까 운동 겸용이죠. 다른 그 무슨 사냥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이제 그런 운동을 해서 500회나 그렇게 해갖고 이제 건강을 증진시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친 작곡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왕이 보리밥에 고추장 넣고 비벼서 먹었다. 아이고 이거는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그냥 흔히 그냥 없던 사람들 그냥 먹던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굉장히 간소하고 소박하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먹어야지만 건강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기 검진. 원래 영조가
건강한 체질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아주 우위가 굉장히 나빠가지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정기검진, 그러니까 의사한테 자주 해서 기록이 140번 그 검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거는 이제 오전 회의, 오전 회의 도중에도 뭐 12시가 되면 점심 먹고 합시다 하는 식으로 식사를 정확하게 지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을 통해서 면역력을 증진시켰다는데, 하여간 1년에 한 6kg 정도 인삼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당뇨병을 하면서 지금 이제 영조하고 또 당뇨의 거의 상징인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세종대왕하고 식사를 비교해 보니까 습관이 확연히 드러나가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안 봐도 다 한다 할 정도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이란 무엇이냐? 당뇨병이란 옛날에 이제 소갈증이라고 했어요. 옛날부터 당뇨병이라고 하지 않고 소갈증이라고 해서 갈증이 많이 나고 오줌을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다뇨, 다식 이렇게 3다인데, 지금 우리 대개 이제 어른들이야 한자 많이 배웠지만 이렇게 다뇨, 다식이 해놓으면은 지금 학생들 잘 못 읽어요. 뭐냐고 저게. 그러니까 오줌도 많이 넣고 물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많이 먹는 게 3다 현상을 당뇨병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이제 우리 건강검진하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러 가지 다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수치가 뭐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이제 혈당이다. 혈당인 것이 80에서 100mg이 공복 시에 정상이다. 이건 당뇨가 관심 없는 분들도 되게 이제 아는 거고, 혈압은 얼마냐? 80에서 120이다, 90에서 얼마다. 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산도가 뭐냐? 우리 혈액이 pH 산도가 얼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한 7.3에서 7.5 사이인데 한 7.4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저희가 체온 면역력 때 배웠지만 체온이 몇 도냐? 36.5도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정상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다 틀린데 사람마다 똑같은 거예요. 자, 혈당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80에서 100. 그러면 이 사이에 들으면은 정상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이에 들어갔다 와서 정상이야. 이거는 80에서 100이라고 하는 범위는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0.1%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0.1%라고 하면은 키도 작으시고 몸무게도 얼마 안 나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키가 크고, 우리 최홍만 선수 같은 경우는 키도 크고 몸집도 많고 혈액도 많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0.1%가 우리 몸속에 갖고 있는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 몸무게도 작고 이러신 분들은 80 정도가 돼야지 정상이고, 키가 크고 몸무게 많고 이런 분들은 100 조금 넘어도 정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범위 80에서 100 범위 그 사이인데, 신기하게도 우리 몸이 0.1% 혈당이 0.1%가 돼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항상성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중요한 거고,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혈압도 그렇고 이제 혈액산도 요번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요번에 못 했는데,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이제 물에 대해서 힐링 워터라고 해서 이제 물로 어떻게 치료를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할 때 이제 우리 혈액에 대해서 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체온 36.5도는 체온 면역할 때 왜 36.5도로 유지돼야 되고 36.5도보다 약간 더 높으면은 더 건강한가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뭐 여러 번 썼던 그림인데,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 밥을 먹었을 때 이제 소화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입에서부터 이제 소화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 들어갔을 때 그 탄수화물은 이제 포도당으로,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그리세롤로 다 소화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관심은 뭐냐면 제일 밑에 있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 이제 어떻게 흡수가 되느냐. 자, 그래서 포도당이 이제 흡수가 되면은 바로 이제 혈관을 통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바로 이제 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이제 딱 들어가면은, 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간에서 이제 검사를 해갖고 독이 있나, 독이 있으면 이제 해독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혈관을 통해서 이제 그 다른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 이제 한 100조 개의 세포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지게 되면은 혈관 속에서 아까 포도당 얘기했잖아요. 포도당이 이제 당으로 가면은 그냥 당으로 존재하면 안 되고 꼭 췌장에서 인슐린이 가야 돼. 인슐린하고 1대1로 이렇게 손을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제 세포 속으로 여기 인슐린 결합해서 세포 속으로 인슐린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세포 안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혹시 생물책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를 배우셨을 텐데,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이제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를 낳는. 그러니까 밥을 먹고 포도당으로 소화가 돼가 포도당으로 가고 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포 속에 가서 에너지를 막 생산하니까 저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움직이기도 하고 지금 저같이 말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포도당이 없으면은, 지금대로 포도당이 없어갖고 에너지를 못 내면은 말도 못 힘, 배고파, 힘 없어,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포도당하고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하고 꼭 1대1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 컨셉을, 그러니까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것도 신기한 것이 우리 몸이 포도당이 얼마나, 우리 먹은 것이 포도당으로 얼마나 바뀌었다고 하는 거를 정확히 계산해요.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정확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계산하세요? 혹시 아세요? 저는 지금도 너무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계산해요? 포도당이 나온 거. 그렇다고 지금대로 오늘 점심 교회에서 드셨겠지만 점심 먹고 끝났습니까? 또 누가 뭐 무슨 초코칩 주면 초코칩 먹고 또 그 다음에 뭐 먹고 뭐 포도 먹고 뭐 수시로 간식 먹고 뭐 먹고 커피 마시고 계속 마시는데 그게 뭐 많이 들어왔다 조금 들어왔다 많이 들어왔다 조금 더, 이게 전부 우리로 말하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디텍트 해갖고 전부 캘큘레이션은 계산 조금 해가지고 췌장에서는 그거 보면서 조금 냈다 많이 냈다 조금 냈다 많이 냈다 조금 냈다 많이 냈다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우리 여기 장로님 머릿속에서 계산해갖고 계속 낸다 그러면 야 5mm 넣어라 10mm 넣어라 5mm 넣어라 아유 이거 귀찮아서 먹지 말자 할 정도로 이건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정확히 계산해서 결합시켜갖고 바로 세포 속에 넣어갖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공복이 딱 되면 얼마로? 우리 몸의 0.1%로 딱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공복이 됐는데도 0.1%, 저 같으면 100 아니면 95가 안 되고 그런데도 200이 되든지 300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포도당이 얼마로 고정이 돼야 돼요? 0.1%예요. 공복일 때. 그렇지 않고
0.1%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많다. 지금 얘기대로 100이 돼야 되는데 180 이상이 된다. 180.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6부터는 당뇨인데 120 당뇨병 확정인데 180이 되면은 바로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돼요. 자, 그래서 당뇨병은 나온다고 해서 당뇨병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도 180 되면 그다음부터 오줌으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당뇨병을 잘 못하시니까 그렇게 알은 거예요. 오줌에 달달해? 그러면 당뇨병이네.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소변 막 볼 때 막 거품이 불고 막 이러잖아. 당뇨병이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네. 자, 그래서, 지금대로, 0.1%가 우리가 당뇨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야 돼요. 지금 췌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 해요? 포도당이 나온 양만큼 기계적으로 기관이 계속 뿜어주는 거예요. 5도 뿜다가 50 분비했다고 계속 뿜어주니까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잖아요. 힘 안 들어요? 몇 년을 써야 돼요? 췌장을. 적어도 100년을 써요. 지금 100세라고 하잖아요. 100년을 써야 되는 거예요. 100년을. 세상에 100년을 쓸 기계가 어디 있겠어요? 100년을 쓰는데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아껴야 된다. 다른 거 물론 다른 것도 다 아끼지만 췌장 굉장히 아껴야 돼요. 심장은 어때? 심장 하루에 10만 번 뛰고 몇 뛰잖아요. 아껴야 돼요? 아끼려고도 어떻게 아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췌장은 아끼려고 하면 충분히 아낄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췌장이라는 건 머리를 쫙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생물청에서 이자라고 배웠어요. 이자액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것 같아서 나중에 요거 그냥 읽어보시면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에너지다.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밥심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갖고 포도당이 에너지로 산소와 결합해서 에너지로 나오는데 그때 바로 이제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정맥을 통해서 다시 돌아서 폐로 돌아가고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산소는 들어가고 CO2는 나가고 이거 우리가 조절한다고 그러면 조절이 되겠어요? 사실 정말 너무 신기해요, 진짜로. 네. 그게 바로 100조 개의 세포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가지고 우리 폐로 다시 돌아가고 바깥으로 나가고 산소 다시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췌장, 이제 이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췌장은 우리가 그러니까 뒤쪽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얘기하면은 초음파로도 췌장을 잘 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가끔 보면은 뭐예요? 췌장암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은 거의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일단 췌장암이다라면 거의 5%에서 7% 살 확률이 그렇게 얘기되는 것이 바로 췌장은 다 뒤에가 있어요. 뒤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요즘에 휴대폰 많이 쓰다 보니까 누구나 전부 이거 휴대폰 누가 이렇게 활성화시켰어 누가 만들었어 이러잖아요. 바로 이제 스티브 잡스라고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그 분이 바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췌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췌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보면은 바로 인슐린이 나오는 것이 이제 췌장 중에서도 이제 베타 세포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인슐린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속의 혈당이 조절할 때 혈당이 높아지면은 인슐린이 나와갖고 낮춰지고 그 다음에 소모하는 역할을 하고 췌장 중에서도 이제 알파 세포가 있어요. 거기서는 오히려 혈당이 낮을 때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베타 세포만 얘기하고
인슐린만 얘기하기 때문에 췌장에서는 이제 인슐린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췌장이 이자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췌장은 이제 기관이잖아요. 선천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면 소아당뇨, 일형당뇨가 생긴다. 자,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렇잖아요. 완전 100% 정상일 수도 있고 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옛날에는 남자야, 여자야, 막 이러 있잖아요. 근데 막상 태어나려고 보면 뭐예요? 남자, 여자 구별 말고 정말 건강한 아기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래서 막 손도 손가락 5개 맞네, 6개 아닌 게 다행이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이제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도 이제 조금 약간 영어로 보면 핸디캡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소아당뇨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제 형 자체를 일형당뇨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돼갖고, 이제 인슐린 의존해갖고 계속 인슐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췌장암이나 췌장염이나 해갖고 이제 문제가 돼갖고 이제 췌장을 절제를 그러니까 잘라야 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100% 또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췌장의 기능이 이제 굉장히 저하가 돼가지고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 못하고, 이거는 이제 지극히 정상이었는데 그동안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인슐린이 나중에는 이제 힘들어, 이제 더 이상 못 내 하고서 쓰러지는 경우, 이것도 이제 바로 퇴행성이나 마찬가지인데, 이형 당뇨병 또는 성인 당뇨병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췌장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아낀다고 아껴져? 아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요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진짜 아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우에 따라 그렇잖아요. 무릎 연골 아껴야 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 모르겠지만 내려올 때, 아니면 산에서 내려올 때 털털거리고 내려오지 말라. 그러면은 무릎 연골이 훨씬 많이 산에서 막 쿵쿵쿵쿵 내려오면은 무릎도 아프지만 무릎 연골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무릎 연골이 없어져 갖고 다 타르면은 뼈끼리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췌장도 나중에는 100년을 써야 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노후가 돼갖고 퇴행성이 돼갖고 인슐린이 분명히 신호는 100을 내라고 신호가 왔는데 100을 낸다고 냈는데 어떻게 돼요? 100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계가 노후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80을 내놓으면 얼마가 모자라요? 20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20이 모자라는 것만큼 뭐가 남아요? 포도당이 혈관에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알겠죠? 이 원리를.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 번째인 것처럼 인슐린이 췌장에서 일정 시간에 적당한 분비하도록 하면은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식하고 많이 먹고 빨리 먹고 간식 수시로 먹고 TV에 어떤 봤더니 보니까 서랍 속에 사탕, 설탕, 그 다음에 믹스드 커피, 다방 커피 하면서 그냥 계속 쉴 새 없이 먹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췌장이 쉬질 못하는 거야. 계속,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니? 좀 쉬다. 또 들어왔어. 그 다음에 이따도 나왔지만, 야식이에요, 야식. 야식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차잖아요.
뭐 잘라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기관도 웬만한 기관도 다 자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이게. 쉬어야 되는 뭐 2시나 돼갖고 뭐 배달의 민족 하면서 띠링띠링 해갖고 막 그때 막 족발 먹고 뭐 탕수육 먹고 막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췌장이 누워 자고 있다가 갑작스레 들어오니까 안 내보낼 수 없잖아요. 안 되면 문제가. 그러니까 그냥 뭐라도 내보낸다고 막 해갖고 갑작스레 내보내면은 그때 인슐린은 정상 인슐린이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인슐린이 나오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 자고 있는데 깨보세요. 그럼 왜 그래 하면서 막 비틀비틀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정상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야식 개념이에요. 야식 개념. 그래서 지금 제가 야식은 따로 한번 한다고 했는데 못했는데 무슨 뭐 요기요, 뭐 배달의 민족, 무슨 뭐 배달통 무슨 뭐 하면서 막 얼마나 광고를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안 돌려 그냥 뭐 앱 뭐 누르면 바로 먹어. 자, 그런 문제가 바로 이제 야식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세 번째는 술, 담배, 스트레스. 이거는 이제 췌장 기능을 저하한다. 일단 이제 같이 나오니까 이제 그때 또 같이 한번 보기로. 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인슐린 이제 분비 과정은 이제 요런 모양으로 인슐린이 이제 분비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술하고 담배인데, 물론 우리가 건강 측면에서 보면 술을 잠깐, 예를 들어서 한 잔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먹진 않지만 한 잔 정도는. 근데 담배는 한 모금, 한 가피조차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술 보니까 이제 어떤 안수 집사님이 술 끊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어갖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분이 이제 사업하신다고 하니까 술 안 드실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저한테도 참 술 끊는 게 굉장히 소원인데 술 끊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보세요. 먹고 싶어도 안 먹자 하고 했는데도 충만이 그렇게 쉽게 되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못 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이 생겼어요. 술집에서 그날도 이제 엄청히 술을 먹고서 이제 빨리 해갖고 집에 가야지 하고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니까 택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쪽에서 택시가 와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시가 아니고 목사님이 어디 초상집에 갔다가 늦게 차를 타고 오는데 누가 손을 막 흔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손을 우리 김 집사 하냐 하고서 목사님은 반가워갖고 고기를 갖고 이 사람은 택시 갖게 막 하고 그래가지고 딱 세워갖고 문 열어봤더니 목사님 차래. 그래갖고 술이 확 깨가지고 거기서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다음부터는 안 먹겠다고 해가지고 술을 끊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창피해서 어디서 간증을 하기 뭐하다고 그래 저한테만 얘기했는데 제가 대신 혹시 여기서 술 못 끊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사가지고 밤에 한번 순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손 흔드는 우리 혹시 장로님 중에서 계시면은 걸릴 수도 있는. 정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자기 술 먹는 거를 그렇게 끊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술이 말씀대로 조금은 건강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진짜 술도 안 좋고 담배는 진짜 물론이거니와. 자, 그러면 이제 당뇨병이 이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가? 통계가 이것저것 많아요. 근데 일단은 한 400만 명, 또 경우에 따라 500만 명.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이라고 판정은 안 됐지만 이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까지 하면은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다가올 것 같아요.
자,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인구가 3억 1,800만 명인데 2012년 기준 한 2,400만 명. 지금 뭐 더 늘어날 거고, 우선 이제 체중이 과체중, 비만과 너무 많아갖고 당뇨병이 앞으로도 많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피마 인디언의 이제 어떤 예를 들어보니까, 원래 이제 인디언이라고 농사 짓고 사냥하고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하다가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하면서 뭐 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피마 인디언들 그 어느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계속 거기다 식량을 공급해 주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쌀밥에다가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막 그냥 그 햄버거 무슨 뭐 콜라 막 이런 거 잔뜩 주니까 다 비만해지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그냥 전부 무상급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옛날에 그 인디언 모습하고 미국 인디언은 70%가 당뇨예요. 70%가. 이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멕시코로 갔던 그 인디언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고, 또 농사도 져야 되고 막 몸으로 일을 해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해봤더니 당뇨 환자가 6%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비만하고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자, 우리 그 옆나라 이제 중국은 이제 인구가 거의 이제 14억이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당뇨병 숫자가 9,800만이라고 했는데, 요건 조금 지난 통계고 1억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알다시피 중국에도 선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인도도 인구가 상당히 12억 4천만 명인데 당뇨병 환자가 6,500만. 지금 인도도 굉장히 당뇨병 환자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뇨병에 대한 컨셉, 개념을 확실히 알아둬갖고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과 비만은 또 무슨 관계가 있길래 비만한데도 이렇게 당뇨병이 많은가?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췌장이 있고,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먹고 소화시킨 것이 포도당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포도당, 이제 우리가 밥 먹고 나면은 포도당이, 백이 지금 포도당이 생산됐습니다 하고 딱 신호가 가면은 췌장에서 신호를 받아갖고 얼마를 내보내요? 인슐린을 100만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1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100이 나왔는데 비만하면은, 되게 비만한다는 게 복부지방이잖아요. 배가 이렇게 떨룩해가지고 복부지방이 돼버리면은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방덩어리죠. 복부지방. 이런 모양이 돼버리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인슐린이 나가서 포도당을 하고 결합이 돼야 되는데 결합을 일부 못하고 지방에, 이런 지방이 흡수가 돼버려요.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포도당이 100이 나왔는데 100을 췌장에서 문제없이 나갔는데 20이 흡수돼 갖고 쓰질 못하면은 얼마가 모자른 거예요? 20이 모자른 거예요. 그럼 얼마가 혈당에 남는 거예요? 20만큼 남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비만하고 당뇨하고 거의 비례가 되는 거예요. 비례가.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먼저 제가 그 차이니즈 패러독스라고 했을 때 양파를 많이 중국 사람 먹어서 그런데 지금은 자꾸만 먹는 게 소고가가 되다 보니까 양파를 잘 안 먹어요. 양파라도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비만 인구,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과 걷기는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그래서 그 혈관 속에 그 포도당이 남아 있을 때는 계속 소모를 해줘야 되니까, 걷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포도당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속에 그 혈관 속에 포도당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많이 걸으면은 이제 다이어트가 되니까 그 지금대로
방식으로 지방의 이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분명히 걷는 운동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저도 항상 무조건 걷는다. 우리 뭐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라고 효과까지 만들었지만 걸으면 효과가 좋아요. 근데 잘못하면 걷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걷기만 하면은 효과가 반뿐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뭐가 하냐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전부터도 우리가 근육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30대에는 체중의 35%가 근육이라고 했는데 70대 되면은 근육이 15%예요. 근육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근육 한번 보세요. 얼마큼 있나? 근육이 없어요. 자꾸만 근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 감소예요. 자연 감소. 그러다 보니까 기초대사는 없어질 뿐만 아니고 근육의 역할이 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근육은 뭐냐면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포도당이 된 것이 간으로 들어가고 간에서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간에서 저장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간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창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창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이에요. 그죠? 간에서 다 저장을 못했다. 그럼 어디로 가요? 근육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육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이 어디일 것 같아요? 바로 허벅지. 그래서 허벅지가 굵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얘기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허벅지 빼느라고 아주 난리잖아요. 막 가서 성형외과에 가서 막 그냥 허벅지 줄이는 그 수술까지 받고 하는데 절대로 허벅지에 비례한다. 허벅지에 비례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포도당이 저장될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가요? 바로 근육, 허벅지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근데 간에 있는 거는 필요할 때 나와가지고 또 쓰지만 이거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 인슐린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허벅지나 근육에 있는 포도당은 인슐린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거기서 산화가 됩니다. 그냥 에너지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걷기만 해갖고는 안 돼요. 걷기만 뿐만 아니고 아령도 하고 허벅지를 위해서 뭐 자전거도 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계단 같은데 좀 높은데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라는 게 평지 걸으면 근육이 안 생겨요. 근데 계단 하나 두 개씩 이러면 그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평지만 걸어갖고 근육이 안 생겨요.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남는 포도당은 어디에 저장? 간하고 근육. 그 중에서 일단 허벅지를 좀 튼튼하게. 예? 누구 허벅지는 웬만한 여자분들 가슴 허리 둘레만 가슴 둘레 죄송합니다. 허리 둘레만 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데가 굉장히 건강. 당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포도당이 남으면 어디로 가요? 그냥 허벅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타는 거예요. 그냥 타버리기 때문에 포도당이.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가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때는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어디 찾아요? 창고를 찾는 거예요. 간이나 허벅지 아니면은 알통 이런 데로 가서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육은 인슐린 없이 포도당을 소모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혹시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량이 10%가 늘어나면은 인슐린 저항성 11%가 낮아진다. 허벅지 둘레가 1cm가 줄어들면 당뇨병 발병이 10% 늘어난다. 1cm가 줄어들면, 그럼 1cm 늘리면은 그만큼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당뇨병 안 걸리든지 예방하든지 아니면 지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허벅지 늘리든지 아령을 하든지 해갖고 자꾸만 근육을 늘려가지고 근육을 늘리면은 완전히 치료된다고 하는 것이 전부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과 스트레스.
우리 이제 그 스트레스 지난번에 배울 때도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제 호르몬이 부신피질, 또 코티졸이라고 해갖고 거기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타민 C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식초할 때도 스트레스 해소에는 식초가 좋다. 그걸로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모든 기관의 기능이 멈추다시피 하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네? 엄청 받았어요. 저도 요즘에 한 주 동안 스트레스 받았어요. 막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막 너무 시끄럽게,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 혈당이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예.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스트레스는 정말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초를 드시든지 아니면은 그 비타민 C를 먹든지 뭐 두 개를 다 하든지, 아니면은 또 그런 스트레스 생기면은 이제 걷기를 한다든지 산에 가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노래를 찬양을 크게 부른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해갖고 빨리 없애지 않으면은 스트레스는 가장 큰 문제고 합병증을 또 앞당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야식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식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이렇게 써놨거든요. 야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낮에 먹는 낮에 먹을 때 나오는 인슐린하고 우리가 밤에 새벽 1시, 2시, 3시에 먹는 인슐린하고는 질이 퀄리티가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포도당을 제대로 가지고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포도당을 낮추질 못해요. 그래서 야식을 많이 먹는 사람 중에 당뇨병이 많이 생기고 그 인슐린이 남으면 비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야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야식은 줄여야 돼요. 야식은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암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나왔어요. 예. 하여간 요게 그래갖고 그 당뇨병과 이제 담배인데, 담배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특히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하는 거예요. 지금 가제 혈액이, 당뇨병 환자는 혈액이 포도당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보통 피가 물이라고 하면은 당뇨병 환자들의 피는 꿀 같아요, 꿀. 끈적끈적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잘 순환이 될까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거기다 담배를 핀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피면 안 돼요. 절대로 피면은 그거는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바로 합병증이 생기고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잘 인식을 못하고 또 잘 알지도 못해요. 또 술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병 환자 또 뭐 한 사람은 술 먹으면은 혈당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술도 마찬가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당뇨병 환자 일반 주스는 어떠냐? 우리가 주스가 흔히 뭐 마트에서 주스 많이 팔잖아요. 오렌지 주스, 뭐 사과 주스. 건강에 좋다. 물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파는 거를 먹으면은 마시는 대로 어떻게 혈당이, 포도당이 바로 돼갖고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췌장에 부담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인슐린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스를 바로 마시는 거는 진짜 좋지 않고, 혹시 먹게 돼도 과일 자체로 통째로 갈아가지고 그 안에
그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먹어야 그래도 흡수가 좀 지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당뇨병 걸린 사람이 과식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자, 우선 과식하게 되면은 너무 과식하게 되면은 우리 위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위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많이 먹으면은 많은 양의 포도당이 생기잖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혈관 속에 포도당을 너무 많이 생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큼 생산해요? 적당히. 너무 많이. 우리 뷔페 가면 너무 많이 먹잖아요. 막, 신나. 막 이렇게 하고 몇 번, 난 10번 먹었다. 하면서 막. 주인이 눈치 주더라. 하면서 막 시커먼.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전부 포도당으로 바뀌어갖고 감당을 못하는 감당을. 어디 막 구석에 근육이라도 있나 보면 근육이 뭐야? 그냥 빼 말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하면 안 된다. 과식하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인슐린이 많이 필요해요. 자, 문제가. 그 다음에 빨리 먹으면 어떠냐? 제가 며칠 전에 당뇨병 걸리신 우리 그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뭐 같이 먹자고 했는데 벌써 다 먹었대요. 벌써 먹어서 빨리 나가자. 반도 못 먹었는데 벌써 저도 늦게 먹는 편은 아닌데 벌써 다 먹었더라고. 그러면서 막 당뇨병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자, 빨리 먹는 게 당뇨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우리 그동안 배운 걸로 보면은. 빨리 먹으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포도당으로 소화돼갖고 빨리 나오는 거예요. 먹은 대로 빨리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은 이제 먹기 시작하면은 췌장에서 준비하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기계도 이렇게 조립하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래 벌써 들어왔어. 야, 이거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천천히 하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너무 빨리 우리 포도당하고 항상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빨리 먹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 그 다음에 당뇨병하고 식이섬유는 뭐예요? 식이섬유는 그 소장에서 흡수되는 거를 방해를 해요. 우리가 혹시 빨리 먹더라도 식이섬유가 많이 들은 걸 먹었다 그러면은 소장에서 흡수되는 걸 막아요. 방해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흡수되니까 포도당이 뭐예요?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훨씬 부담이 절하다. 자, 그 다음에 커피는 어떠냐? 당뇨병과 커피. 자, 커피에 따라서 바로 커피는 카페인이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요. 그래서 커피는 상당히 좋아요. 원두 커피, 아메리카노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뭐냐? 바로 다방 커피. 우리 말하면 다방 커피, 믹스드 커피 하면서 설탕 풀이 3대 1대 1이니까 해갖고 3대 3대 3이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아주 최악이에요. 그래서 혹시 또 당뇨병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은 커피 그냥 원두 커피로 한 잔, 두 잔, 세 잔 그야말로 아무 문제가 없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우리 다방 커피식으로 먹으면은 엄청 해로우니까 그렇게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당뇨병과 운동 경기는 또 무슨 관계가 있나? 제가 야구 보는 걸 좀 좋아하는데 올해 한화 응원하다가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 혼났어요. 이게 경기를 보면은 이기건 지건 간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죠? 또 설사 나중에 이기면 좋았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때 혈당을 재보면요. 최고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극적이고 스트레스 받는 또 영화 보더라도 막 귀신 나와가지고 하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이게 혈당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영화, 즐거운 거, 예? 그다음에 그런 거를 주로 이제 많이 해야 되고 또 게임 같은 것도 게임 그런 거 하자 오락 게임 같은 거 그런 것도 스트레스 엄청 실제로 그거 하면서 재본 결과 보면은 전부 혈당 수치를 엄청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당뇨병과 이제 유전 관계가 어떠냐?
부모가 모두 당뇨병이면은 60%, 부모가 한 명 30%, 부모 모두가 아니면 10%. 이게 이제 그 설마다 또 그 연구마다 틀리겠지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정설인데, 부모가 둘 다 그 당뇨병이다 그러면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면 뭐 30%라고 해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유전적인 요소가 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세로 보면은 뭐 심한 갈증, 소변, 뭐 음식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뇨병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형, 이형, 이제 임신성 당뇨라고 있는데, 이제 임신하게 될 때 또 호르몬이 변동되고, 또 임신하고 나면 또 평상시 다이어트 하다가 또 유난히 또 많이 뭐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좋아지는데 잘못하면은 그냥 당뇨병으로 안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당뇨병 판정 기준은 아까 얘기대로 공복시는 80에서 100이고 식후 2시간은 100에서 140. 요 사이에 들으면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당뇨병일 경우는 공복이 126, 그 다음에 식사하고 2시간에서 200이 넘으면 당뇨병으로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당뇨병은, 당뇨가 잘,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분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은, 첫 번째는 이제 눈이 잘 침침해져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렇게 보내냐면 혈액 자체가 아까 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꿀이라고 생각하면 큰 혈관은 통과하겠지만 그 눈 같은데 아주 미세한 혈관에는 잘 통과를 못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영양이나 이런 것이 공급되기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그림도 나오지만 이제 발끝으로 갔을 때 그 혈액이 잘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발부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족부 괴절하고도 하고, 당뇨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절단까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망막증은 지금 이제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아주 미세 혈관이잖아요. 거기에 일반 우리 정상적인 피는 잘 통과하겠지만 아까대로 꿀 같은 피는 잘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잘 안 통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망막증이 생겨서 그다음에 실명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신장 있잖아요. 신장은 뭐겠어요? 우리가 혈액을 걸러가지고 오줌으로 내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필터, 정수기에서 나오는 필터고 아주 미세한 혈액이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정상적 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 없어. 근데 이제 여기서 끈적끈적한 피, 꿀 같은 피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통과를 못하고 바로 막혀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장이 질환이 생겨갖고 나중에는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자,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자가진단을 이제 뭐 커피나 차로 마셔서 설탕을 넣습니까 뭐니까 이런 거 한번 이제 잘 살펴보시면 되고, 당뇨병에 좋은 음식 한번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좋은 음식이지만 유난히 그 좋은 음식은 하여간 뽕나무에 관련된 거는 다 좋아요. 당뇨병에는. 자, 기억하세요. 뽕나무에 관련된 거는 당뇨병에 좋다. 그래서 뽕잎도 좋고, 뽕나무 줄기도 좋고, 뽕나무 뿌리도 좋고, 뽕나무를 먹은 누에도 좋고, 누에 꼬치도 좋고, 누에 꼬치를 가서 분해한 실크 아미노산도 좋은 거예요. 전부 당뇨에 좋아요. 어떻게, 아주 신기해요. 뽕나무는 하여간 뽕에 관련된 거는 이름이 좀 그래서 그렇지, 하여간 뭐 상당히 좋아요. 자, 기억해서. 뽕나무 이름이 좀 거시기해서 그렇지, 당뇨병에는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뽕나무, 보디, 누에꼬치, 누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게 좀 비싸가지고 제가 했는데, 실크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중에 이제 실크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요즘에 뭐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고기를 잘 안 먹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크 아미노산은 단백질 중에서 그 18종 아미노산이 다 있기 때문에 많이 싸졌어요. 전에는 한 달치 먹으려면은 뭐 100만 원도 넘고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요즘에는 잘 찾아보니까 어제 그 뭐 교회에서 누가 물어봐갖고 그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5만 원짜리도 있다고, 한 달치. 그래서 요즘 많이 싸졌구나. 그래서 이제 이제 고기도 잘 안 드시고 또 조절도 잘한다. 왜냐면 인슐린이요, 단백질에 단백질 호르몬이 주 원료가. 그래갖고 우리가 고기도 안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인슐린이 제대로 또 합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아미노산이 그 때문에라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당뇨 예방과 치료에 좋고, 알츠하이머가 이제 지난번 할 때 베타 아밀로이드 때문에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억제한다고 해갖고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의 이제 정자수를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암 환자들이 그 항암 치료 받으면 백혈구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실크 아미노산이 상당히 빨리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주는 이제 천연 인슐린이 있고, 당조 고추라고 신문에도 광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당조 고추가 뭔가 했더니 당을 조절하는 고추라고 해갖고 명명을 했대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고추 중에서도 당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알카리수. 우리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물 할 때 알카리수에 대해서 그 자세히 하고, 알카리수는 이제 췌장에 우리가 뭐 안 좋은 거 뭐 햄버거 뭐 이런 거 많이 먹다 보면 산성 노폐물이 췌장에다 이렇게 코팅이 될 수 있어요.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카리수는 췌장에 이제 코팅된 거, 나쁜 거를 이렇게 씻어줘, 세척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췌장의 기능이 있어서 알카리수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돼지 감자 유명하잖아요, 그죠? 인룰린이라는 천연 인슐린이 있어갖고 돼지 감자 좋고, 그 다음에 약혼이라는 것이 있다. 먹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안 좋다고 하는 거 먹으면요, 혈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고기를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떤 고기를 먹고 싶으냐, 하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너무 먹고 싶으면은 다른 뭐 그 돼지고기, 뭐 소고기 이런 거 다 혈당을 올려요. 근데 한 가지만, 오리고기만 요리 잘하면은 혈당은 안 올려요. 오리고기는 알카리성 식품이에요. 알카리성. 오리고기 하나만. 그러니까 그 기억하셨다가 꼭 육식이 하고 싶으면은 오리고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섬유질을 증가시키고, 설탕과 지방을 섭취하지, 미네랄을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비만하지 않도록 하고, 식사는 천천히 하고, 술, 담배를 끊고, 알카리수 드시고, 비타민C, 식초, 음료, 야식을 줄여야 된다. 자, 오늘도 빨리 끝나려고 했는데 막 그냥 막 빨리 안 끝나서 너무 죄송하고, 막 밖에 막 힘들어서 막 나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죄송해요. 자, 우리 한 학기 하면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가지고, 참 우리가 이렇게 비록 우리 몸이 자꾸만 쇠해갖고 또 우리 말하면 퇴행해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참 그런 대로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7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정은 있는데 막 시간 맞추기가 좀 그래서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음번에 기회에 그 다음 또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